자,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는 수소전지, 우리 미래 자동차죠. 수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수소전지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제어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전지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커먼레일 엔진도 했잖아요. 커먼레일 엔진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디젤 연료가 실제 폭발압이 높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압력을 높여서 폭발인 연소실 안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디젤 엔진이 없어지면서 커먼레일 엔진으로 다 순환됐잖아요. 그래야 배기가스가 유럽 규제에 맞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가 결국은 유럽 국가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중단을 선언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건 이제 앞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네덜란드 2025년, 노르웨이 2025년. 그 뭐한 프랑스 마셔도 2040년까지는 내가 물론 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근간에 화석연료 뭐라고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놈을 다 뭐 해버리겠다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전기자동차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엔진을 내놓고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갈 거냐? 딜레마에 빠진 거죠. 자, 배터리 충전소 만들어갖고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갈래? 그렇지 않으면 충전소 만들어갖고 순수 전기 EV카 쪽으로 갈래? 그렇지 않으면 뭐 대체 에너지들 만들어서 그놈을 이용한 모터를 작동시키는 차량으로 갈래? 뭐 어디나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것은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대체 에너지 방법이나 그다음에 전기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법,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전시켜도 되겠죠. 그러고 또 하나의 대안이 뭐냐? 그러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전기차를 만들자. 이게 이제 대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이 퓨어셀 비클, 즉 수소전지 자동차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수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유럽보다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상용화되어 있는가 한번 슬쩍 볼까요? 자, 우리 한국하고 일본을 견지해서 보면 수소전지 차량은 우리 이제 그 한 200여 대 정도 이제 현대기아에서 만들어냈죠. 그러고 이제 일본은 뭐 1,000원, 2,000여 대 정도. 버스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는 10만 대. 일본은 뭐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 이게 없죠. 우리 EV카 고전압 배터리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항상 문제여가지고 이제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자동차도 한번 다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루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수소전지 차에 대해서 먼저 보고 전기차를 보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우선 수소전지 자동차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충전소도 10곳이 있고 100여 곳이 있는데 이제 이 정도 갖고는 게임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10곳, 뭐 320곳으로 늘려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인프라 구축되면 어느 한정된 바운다리 안에서는 수소전지 자동차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뭐 200여 대 나와 있는 게 뭐 강공소나 이런 데에서 특수하게 이제 한 10여 곳 넣어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돌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소라는 놈이 있잖아요. 재밌어요. 수소라는 놈이. 그래서 이제 수소가 어떻게 전지가 돼서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가지고 우리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고전압 배터리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력을 돌잖아요. 근데 엔진을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럼 순수하게 모터밖에 없을 건데 그럼 이 수소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모터를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차량을 150km, 200km로 가게 만들 건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
수소 전지가 원활하게 집진이 돼서 안정적으로 스택 안에 안정적으로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된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수소전지 자동차로 우리 미래의 그 차량이 가도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소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죠. 봐봐요.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를 산화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지 에너지로 변환해서 하는 일종의 발전장치, 그걸 수소전지라고 한다. 수소전지를 가둬놓은 놈을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는 물이 거의죠, 거의. 봐봐요. 엄청난 물이 있죠. 물이 뭡니까? H2O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수소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수소. 그러면 원활하게 내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이렇게 원활하게 나눠 안 나눠? 나눠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깔아? 일렉트로닉 모터를, 우리가 모터를 장착을 하면 회전을 해서 차를 가게 하고, 가게 함으로써 또 어디로 와? 다시 환원된 물이 되니까 완전히 매연이 없는 그나말마나 클린한 시스템이 수소전지다, 이런 얘기죠. 자원은 어때요? 가져올 거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우스꽝소리로 물로 가는 뭐예요? 자동차, 이게 되겠죠. 물로 가는 자동차. 물로 가요, 물로. 그래서 이 수소연료전지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우리 전기자동차, 즉 모터로 가는 퓨어셀로 가는 EV카, 퓨어셀로 가는 EV카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엄청나게 물 많죠? 지구의 자원 중에 땅속을 파서 화석연료를 꺼내는 건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렇지, 이제 바다로 가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수소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죠. 자, 음극에는 뭐가 있어요? 공급된 수소, 그죠? 자, 음극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변환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도 내가 여러분을 했죠. 수소 2개 원자와 산소는 이가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만들어질 때는 무조건 전기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하이드로릭 가스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놈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캐소드 타입의 양의 전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음의 전자가 있어서, 자, 가스, 산소가스, 수소가스하고 산소가스가 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극이 이렇게 붙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스택 안에 배터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플러스와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이제 여기를 우리가 보통 다이오드 이렇게 하면 포지티브, 네가티브, 그 다음에 캐소드, 에노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캐소드 하면 포지티브인 플러스 성질. 그 다음에 네가티브 하면 뭐야? 에노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수소연료 전지의 기본적인 작동 구조, 메커니즘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소 이온은 여기에 들어있고 산소 이온은 여기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토 교환막을 통해서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극에서 발생하는 전자가, 음극에서 발생한 뭐가? 전자가 회로통에 이동하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발생해서 배터리에 차저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는 항상 양극으로 유지한다. 왜? 아시죠? 양극으로 공급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수소 전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된다. 그래서 알고, 자, 넘어가 봅시다.